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곰탕집을 운영하는 김두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이 작은 곰탕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답답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저 끓이고 썰고 하는 일만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인연을 만났습니다. 주변 지인이 소개해준 여자분이었는데요. 지금의 와이프죠. 제보다 6살이나 어린 분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나 싶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아버지한테 배운 곰탕 끓이는 것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운영은 제 몫이 됐고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내장만 손질하는 저를 그래도 괜찮다며 곁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저도 사랑이란 게 뭔지 알게 됐고 2명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저희 곰탕집은 예전 아버지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값을 비싸게 받지 않는 것.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였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라도 편한 가격에 드릴 수 있게 하려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저와 아내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쌓아놓으신 신뢰 때문인지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평소처럼 그날도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어린 아이 둘이 들어온 거예요. 여자애가 중학생 정도로 보였고 남자애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뒤에 어른이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여자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2,000원어치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동생 먹이려고요. 2,000원어치만요. 그 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의외로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평범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2,000원어치만 달라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 얼굴에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부탁드려요. 동생이 밥을 못 먹었어요. 다른 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밥 조금이랑 간장 조금만. 그것만 먹일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곰탕을 2,000원에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맨밥에 간장만 찍어서 먹겠다는 거였어요. 저와 아내가 놀라서 맛있는 곰탕을 그냥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괜찮다며 2,000원어치만 밥하고 간장만 달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할 수 없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밥을 꽉꽉 눌러 담아서 간장과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말없이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자 여자아이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군요. 온통 상처투성이에 지치고 힘 빠진 얼굴이었지만 눈동자 어딘가엔 강인함이 서려 있었어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멍든 얼굴이 신경 쓰여서 얼굴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다가가서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들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확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누가 때린 거냐고 물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간장밥을 먹던 남자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먼저 가서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누나는요.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아저씨들이랑 화투 치고 그러더니 며칠 동안 집에 안 왔어요. 오랜만에 와서 누나를 저렇게 만들고 아빠가 잠든 사이에 누나가 제 손잡고 뛰어나온 거예요. 속으로 그런 일만은 절대 아니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가정폭력을 당한 거였어요. 민수야 조용히 하고 밥 먹어. 여자아이가 동생의 밥그릇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자기 얼굴도 아픈데 동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곰탕 건더기를 몇 점 건져내고 국물만 많은 것처럼 한 그릇을 만들어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장사 끝이라 이거 못 팔면 그냥 버려야 하는데 그냥 버리는 것보다 간장밥이랑 같이 해서 2,000원어치로 묶어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먹을래?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숟가락을 먼저 국그릇에 담갔고요. 여자아이가 다급하게 남자아이 손목을 붙잡으며 감사합니다. 안 하냐고 동생을 나무랐어요. 그러고는 한 발짝 뒤에서 아이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여자아이는 동생만 먹이기로 결심했는지 겨우 3숟가락 정도만 먹고는 나머지를 전부 동생에게 양보하더라고요. 겨우 중학생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동생을 잘 챙기는지.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국그릇이 거의 바닥을 보일 무렵 동생을 그대로 앉혀두고 여자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는 2,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중한 말이었지만 온통 멍투성이에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는지 덜덜 떨리는 손과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나 봐요. 결국 아이를 붙잡고 다시 한번 물어야 했어요. 얘야, 너 이대로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밖은 너무 춥고 밤이라 많이 어두워. 그러자 아이의 두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시퍼렇게 멍든 그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다급하게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돼. 아저씨, 아줌마가 미안해. 한참 동안 아이를 달래는 아내의 목소리만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끝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고 눈물을 참던 여자아이가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는지 너무 깨물어서 시퍼렇게 변한 입술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도박해서 집도 날아갔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가야 되고 제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어요. 돈도 다 날렸는데 자꾸 저 때리고 행패를 부려서 같이 못 살아요. 저는 괜찮은데 이러다 민수까지 때릴까봐 더 못 견디겠어요. 대구에 있는 고모 집에 갈 거예요. 고모는 우리 받아줄 거예요. 가진 돈에서 차비 빼면 딱 2,000원이 남아서 아이의 얼굴이 다시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어린아이 둘이서 당장 대구에 간다고 터미널에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니 믿어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차 키를 꺼내 들었어요. 아내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을 받으며 용기를 내어 그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늦어서 더 늦은 버스를 타게 될까봐 속도를 내서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5분이라도 일찍 무사히 버스를 탔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이 아이들만 덜렁 버스에 태워보내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인지 헷갈렸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 아줌마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 일단 가지 않는 건 어떻겠니라고도 말해봤지만 첫째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 확고한 눈빛과 말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겐 그 길만이 유일한 출구였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는 대구행 버스 앞에서 허리를 낮추고 앉아 두 아이의 양말 발목 안에 5만 원씩 현금을 찔러 넣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여자아이에게 대구까지 가려면 이게 나중에 필요할 거야. 대구에 도착해서도 필요할지 모르고 꼭 그대로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렴 하고 일러뒀습니다. 떠나는 버스에 앉은 두 아이를 창밖에 서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창가엔 첫째 아이가 어느새 양말 속 지폐를 손에 꺼내어 들고 저를 빤히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걸 꾹 참으며 손가락으로 제 발목을 가리켜 보였어요. 잃어버리지 말고.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돈이 아이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아내가 있는 가게로 돌아가는 내내 아이의 그 강인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대구에 간다고. 고모를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다며 찢어진 메모지 속 고모라고 적힌 연락처를 보여주던 그 야무진 손도 생각났고요. 어른으로서 이게 정말 올바른 행동인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에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도 아내와 저는 종종 그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대구엔 잘 도착했을지, 아이들을 돌봐줄 그 고모라는 분은 무사히 잘 만났을지, 혹여 여기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거나 돌아오기 싫은데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들이 저희 생각을 지배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저희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죠. 아주 가끔씩은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13년이라 함은 그동안 두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저희는 그만큼 나이를 먹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월이었죠. 처음엔 그 손님이 도대체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하고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밝게 인사하며 들어오는 그 손님을 그저 손님 맞이하듯 맞이했더니 그 손님이 활짝 웃으며 저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예전에 2,000원어치만 밥 달라고 했던 동생 데리고 왔었던 그 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속으로 종종 떠올렸었는데, 이렇게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아내가 놀라며 그 조그맣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느냐고 참 예쁘게 잘 컸다고 하니 부끄러운 듯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은 처음이라 더 알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둘러 아이를 식탁에 앉히고 제대로 인사를 건네려고 보니 갑작스러운 상황인지라 머릿속이 새하얘져 제대로 된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불쑥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어 저희 부부 앞으로 내밀었어요. 명함엔 온통 영어로 된 글자들이 쓰여 있었고,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제 눈에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연락처 하나뿐이었어요. 제 이름은 송지은이에요. 제 동생은 송민수이고요. 저는 27살. 제 동생은 이제 22살이에요. 제가 여기 왔던 게 15살 때였으니까.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라고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듯 와르르 안부를 물어왔어요. 15살. 두 눈으로 보기 차마 안쓰러운 몰골을 한 채 어린 동생 손을 붙잡고 낯선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던 가엾은 그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어엿한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 한참 동안은 종종 그 두 녀석을 떠올려서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지은이에게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으니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생 때부터 고모가 일하는 서문시장에서 일을 도우며 외국어 공부를 했어요. 고모 덕에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불어까지 독학으로 피나도록 공부했어요. 해맑게 웃어 보이는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사실 원래는 꿈이 없었어요. 일단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컸었고, 고모한테 너무 오래 신세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서문시장에서 일하면서 친해진 언니들의 말들을 주워 듣다가 한국의 의류가 해외에서도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흔한 꿈 하나 없이 그저 신세지는 것부터 면하고자 했던 15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어른으로서 씁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궁금해하고 열의를 보였더니 제 사정을 아는 서문시장 가게 언니들이 하나둘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그 후엔 외국 바이어들이나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 시장을 넓히다 보니 지금은 해외 배송까지 하고 있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저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준 고모를 위해서 서문시장 좁아터진 2평짜리 매장 안에서 제 친구가 되어주었던 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고 막막했던 생전 한 푼 없던 그날 처음 보는 저희 남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셨던 사장님 부부를 꼭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해내야겠더라고요. 지금은 45명이 넘는 직원들을 데리고 사옥을 지어 회사를 운영 중이에요. 27세 나이에 그렇게 성공을 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아이는 그날 제가 준 10만 원의 돈이 없었더라면 고모를 만나기 어려웠을 거라며 그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휴게소에서 동생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타고 왔던 버스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외면하더라고. 어린 지은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돈부터 불쑥 내밀었다더군요. 그때 두 분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돈을 챙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챙겨주신 돈도 정말 감사했지만 제 동생 콧물 흘리고 열 펄펄 끓는 채로 도망쳐야 했던 그날 선뜻 2,000원만 받으시고 내어주셨던 그 곰탕 한 그릇이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 몰라요. 2,000원어치 국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한 그릇은 몽땅 내어주시고 터미널까지 직접 데려다 주신 것도 모자라 몸에 잘 간수해서 가라고 돈까지 손수 챙겨주신 것 덕분에 대구에 딱 내려서 고몬에 걸어갈 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냥 작은 배려. 연민에서 나오는 배려였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배려. 도로에서 구급차를 만나면 길을 양보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단 한 번도 10여 년 전 일까지 곱씹으며 감사 인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지은이가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그럼 힘든 곰탕집 얼른 정리하고 자기네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요. 회사 건물 관리예요. 사실 관리할 게 식물들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에서 키우는 식물들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지은이가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며 가게 벽을 따라 피어나고 자라난 식물들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몇 년을 쭉 해오신 일인데 못하실 게 뭐예요? 물만 주면 잘 자라는 줄 알았던 식물들이 각자 그 식물마다의 성격에 따라 돌봐줘야 하는 것이 다 다름을 알게 됐었던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곰탕 육수 우려내듯 정성을 다해 돌보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아이가 차린 회사의 식물 담당 관리직으로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냅다 서울에 아내와 제가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요. 정들었던 고향 땅과 오랜 피땀이 묻어있는 가게를 정리하니 후련하면서도 서운했어요. 그러면서도 좋았거든요. 이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새 세상이 열렸고 또 평생 고생만 하던 아내가 드디어 쉴 수 있게 됐으니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저더러 조경 담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기르는 식물이라고 해봤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정말 제가 이것만 담당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마음이 불편해.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건물 모난 곳도 손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지은이가 알게 되면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을 터이니 몰래 몰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게 기회를 준 지은이에게 보답하기 위해 제가 기른 식물들로 더 멋있는 조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해보려 해요. 평생 곰탕 장사만 해왔던 제가 사회생활이라고는 가지각색의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게 전부였던 제가 낯선 직장인들 틈에서 새로운 이름을 달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낯설기만 해요. 그래도 제 곁엔 늘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고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멋진 성공을 향해 달려보겠어요. 그저 곰탕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평범하기 그지없는 낯선 아저씨에게 재능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재능을 발견해주고 꿈꿀 수 있게 해준 그 아이에게 고맙거든요. 아직 제 눈엔 여전히 중학생 앳된 아이인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앞으로도 매사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저의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를 도와주길 참 잘했다. 성공해서 저희를 찾아오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해낼 거예요. 저는 반드시요. 그리고 지은이 덕분에 여전히 아내는 아픈 허리 치료를 잘 받으며 쉬고 있고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의 불행을 등한시하지 않고 작은 관심이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10년 전 우연히 불쌍한 마음에 내어주었던 곰탕 한 그릇이 이렇게 감사한 인연이 되어 저희에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또 어떤 인연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제가 먼저 좋은 마음을 베풀면 그게 결국 제가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